중화 반응의 심화 과정 첫 번째 중화점 찾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화점이 뭐냐면요. 중화 반응에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완전히 반응해서 중성이 된 지점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산 용액 속의 수소 양이온과 염기성 용액 안에 수산화 음이온이 정확하게 같은 개수로 만나서 모두 물 분자로 바뀌고 중성이 된 지점을 바로 중화점이라고 해요. 자, 우리 아까 실험에선 중화점이 어디였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같은 농도일 때 염산 20ml에 수산화 나트륨을 20ml 넣었을 때 완전히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용액이 중성이 됐었죠. 자, 바로 요 지점이 중화점이 되고요. 그래프에서 찾으면 바로 요 지점이 중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이 실험 상황에서는요, 산과 염기가 같은 농도였어요. 같은 농도라 함은 같은 부피에 같은 양의 산이나 염기 분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 용액 20ml가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선 같은 양인 수산화 나트륨이 20ml 들어갔기 때문에 중화점이 일어난 겁니다.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농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드려요. 그럼 이 중화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특징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중화 반응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요. 중화점의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 중화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중화 반응이 최대로 일어났다는 거죠. 중화 반응이 최대로 일어났으니까 열도 최대로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액의 온도도 최대로 높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낼 수도 있느냐? 반대로 온도를 주고 중화점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화 반응의 심화 첫 번째 중화점 찾기였고요. 자, 두 번째는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과 염입니다. 우리가 방금 실험에서는요. 수소 양이온하고 수산화 음이온만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섞게 되면요. 얘네 둘뿐만 아니라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있죠. 그렇죠? 얘네들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자, 염산 용액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우리가 계속 첨가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염화 이온은 10ml당 1개 있다고 했으니까 20ml 썼을 때는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직 수산화 나트륨 넣지 않았었으니까 그때는 나트륨 양이온이 0개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산화 나트륨 10ml를 첨가하게 됩니다. 즉 수산화 나트륨을 1개 첨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은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이 Cl-하고 Na+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Cl-는 그대로 2개가 있고요. Na+는 지금 1개가 추가가 되었으니까 1개가 될 겁니다.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10ml를 더 넣는다? 그러면 Cl-는 그대로 2개일 거고 나트륨 플러스는 하나가 더 추가됐을 거니까 2개가 될 거고요.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또 10ml 넣는다? 그러면 Cl-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2개, 그리고 나트륨 양이온 같은 경우에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3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무엇이냐? 지금 실험 상황을 봤을 때 Cl- 염화 이온의 개수는 일정했고요. 그리고 나트륨 양이온의 개수는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하게 Cl-는 유지되고 나트륨 플러스는 0개에서 4개로 점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절대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 실험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공부하실 때 어떠한 실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실험 상황 속에서 얘네들 이온은 점점점 양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는 훈련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염은 무엇이냐? 자, 염은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물질입니다. 우리 방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섞었었죠. 자, 산의 음이온은 Cl-고요. 그리고 염기의 양이온은 Na+입니다. 자, Na+하고 Cl-가 만나면 뭐가 되죠? NaCl이 되죠. 염화 나트륨이 바로 이 반응에서의 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화 반응의 심화 세 번째는요, 바로 여러 가지 산염기의 중화 반응입니다. 자,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면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입니다. 자, 염산 15ml가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 필요한, 다시 얘기해서 중화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의 양은 단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는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자면 우리 중화 반응에서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은 1대1로 반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염산 15ml에 있는 모든 수소 양이온이 반응하기 위해선 수산화나트륨이 15ml가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번엔 황산 15ml입니다. 염산이 아니에요. 황산 15ml가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 중화점에 도달되기 위해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의 양은 단 황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는 같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로 반응하니까 수산화나트륨이 15ml가 필요하겠죠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오답이 되게 됩니다. 왜냐? 수산화나트륨 총 30ml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요, 황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농도가 같다고 했죠. 그러면 황산 15ml에 만약에 황산 분자가 한 개 있다고 하면 수산화나트륨 15ml에는 수산화나트륨이 몇 개 있어요? 농도가 같으니까 똑같이 한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황산이 한 개 있다는 건요, 수소이온이 두 개 있다는 게 됩니다. 왜?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산염기에서 황산은요, 물에 녹으면서 수소이온을 두 개 내놓습니다. 즉 황산이 한 개 들어가면 수소이온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황산을 모두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수산화나트륨이 필요하니까 황산보다 2배 더 많은 양인 30ml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중화 반응에선 단순히 농도 같으면 산과 염기를 똑같이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용액 안에서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정확히 같은 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산이 수소이온을 2개 내놓고 또는 1개 내놓고 또는 3개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염기 역시 어떠한 염기가 수산화이온을 1개, 2개, 3개 내놓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산염기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분명 강조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이 사용되는 예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